네, 얼굴 반측면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어, 얼굴 반측면, 뭐 반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보다는 측면에 대한 굴곡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굴곡이 잘 살아있는 얼굴의 반측면을 조금 제가 항상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어, 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정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정면에서만 활용할 수 있지, 정면이나 양쪽 귀가 보여지는 상황에서의 각도만 활용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각도에서는 정면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더 높여주시는 게 그림에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반측면 하면서 몇 가지 언급할 내용은 우리가 미간 라인과 미간 라인 살짝 뒤쪽에서 직선을 내렸을 때 이쯤에서 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얼굴 라인이 시작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턱으로 라인이 종결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언급하는 내용은 미간과 코 라인과 요 라인과 눈 사이의 간격을 좁게 잡기보다는 넓게 잡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넓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콧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격적으로 조금 더 시원시원한 골격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 골격 조건이 된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좁게 잡게 되면은 콧대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 골격 구조의 어떤 두께감이 얇아져 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평면적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는 것이 어, 조금 더 골격의 두께감을, 미간 골격의 두께감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께감이 좀 나와줘야 미간의 입체감이 잘 살아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귀의 위치라고 봐야 되는데, 눈과 귀의 거리 간격,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턱선이 안정적으로 잡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가 너무 멀어져도 턱선이 부담될 수 있고, 너무 가까워져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턱에서 귀 방향으로 나가는 이 턱 외곽선, 얘가 안정적인 방향에서 귀의 위치가 잡힌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의 간격, 그 다음에 여기에 턱 라인, 귀의 위치에 따른 턱에서 귀까지로 이어지는 얼굴 외곽선의 안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로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미간과 코 라인 뒤쪽에서 턱의 위치가 발생한다. 그러면 눈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외곽선이 시작되면 턱에서 끝이 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간 라인과 눈 사이의 간격을 가깝게 두기보다는 멀리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미간 골격의 두께감을 보여주는데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조금 더 얼굴의 골격적인 입체감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과 귀의 간격, 눈과 귀의 간격을 통해서 안정적인 얼굴 외곽 턱 라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눈과 귀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측면 쪽이 눈과 귀의 간격이 완전 측면 쪽이 눈과 귀의 간격이 가장 넓을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면 쪽에서 눈과 귀의 간격이 가장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각도가 정면에 치우쳐 있는 상황인지 측면에 치우쳐 있는 상황인지를 미리 파악한 상황에서 아 내가 이번에는 눈과 귀가 좀 더 멀어야겠구나 가까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먼저 확보할 수 있겠죠. 각도적으로 봤을 때는 5가지 각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양쪽 귀가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양쪽 귀가 보여지는 상황일 때는 양쪽 콧구멍도 다 보여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그리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유가 충분히 얼굴의 면적에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눈을 그리는 데는 여유 있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코를 그릴 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외곽선의 표현으로 코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중심축 약간의 느낌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콧구멍 그릴 때 완전 정면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콧구멍을 그리는데 반측면이라고 하면은 살짝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콧구멍을 그려주는 편입니다. 코볼을 살짝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도를 살짝 돌렸다. 뭐 위로 조금 더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콧대 쪽에서 약간 터치.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면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코의 외곽선으로 보여지는 45도 각도 이후로부터 코가 외곽 라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콧구멍 표현이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코의 라인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때 그 정면이 각도에 속하기 때문에 콧대가 코 라인이 외곽선으로 보여지질 않으니까 콧대가 높은지 낮은지 이게 애매하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작업하면서 그림이 좀 표현이 잘 안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을 정도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좀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조율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나머지 입술은 딱히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굴의 외곽선은 머리카락과 피부의 경계, 이마의 경계로 라인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살짝 두상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쪽은 두상 면적이 많이 보일 것이고 이쪽은 두상 면적이 굉장히 좁게 보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목선은 턱 기준 양쪽으로 목선이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목선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기도 하죠. 정면의 느낌과 거의 흡사하니까요. 지금 요거 고개 살짝 숙인 겁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라고 하는 건 뭐 이거는 거의 뭐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눈보다 귀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정방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살짝 숙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약간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날카로운 이미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만화에서 좀 많이 그런 각도가 선택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도 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5도도 우리가 좀 더 측면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도 전체적인 가로 세로의 비율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박스가 나오는 비율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심축의 위치, 코가 나오게 될 위치를 좀, 뭐 완전 구석으로 몰아서 붙이지는 않겠죠. 이때는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얼굴 외곽 라인 단순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턱 광대뼈를 끌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턱까지 얼굴 라인 잡아주시면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턱 중심으로 봤을 때 미간이 조금 더 미간과 코라인 좀 앞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코에서 외곽선으로 보여지면 이때는 콧구멍 아래로 떨어지고 사실상 그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약간 좀 넓게 잡은 느낌이긴 합니다. 얼굴 외곽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제 반대편 눈 바짝 붙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눈의 입체에 대한 언급 따로 한 번 더 영상으로 따로 한 번 더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눈이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크게 발생함으로 해서 눈이 좀 더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중심축 생각해 보시면은 눈보다 눈썹이 앞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요건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습관적으로 정면 습관에서 그냥 눈썹과 눈의 관계를 정면으로 인식하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 길이가 조금 길게 느껴져서 조정하겠습니다. 입술도 따지고 보면은 눈과 동일한 느낌. 입을 벌렸다라고 하면 아니면 입술을 그려놓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묶었다라고 하면은 눈의 입체감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술도 눈, 코, 입 할 때 눈 설명, 뭐 코는 크게 의미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각도가 어렵지. 그래서 눈과 입을 같이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정적인 턱 라인, 어느 정도의 턱 라인이 안정적일까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귀는 수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턱 골격 라인 따라 가는 연장선으로 그냥 회전시켜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얼굴 앞면 쪽은 한 이 정도까지 좁혀도 될 것 같습니다. 코 길이를 조금 줄이면서 들어갔으니까 턱도 같이 조금 줄어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앞쪽에서 구렛나루 옆머리 빼서 역시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로 나갑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두상 밖으로 실루엣 상에서 밖으로 귀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대략 이런 기분에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선 같은 경우에는 턱 중앙쯤에서 나오고 뒤쪽 목선, 뒤통수 라인 생각하시면서 뒤쪽 목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이 두껍다라고 하면은 직선적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목이 가늘다라고 하면 곡선적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가 중심축, 승모근. 이렇게 해서 어깨 라인이 이어질 수 있겠죠. 이때부터는 앞쪽의 목선을 이런 식으로 정면 느낌으로 라인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게 45도 각도가 되겠고요. 조금 더 측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 쪽으로 가는 각도를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쪽에서의 이미지가 예쁘다라고 좀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두상 자체가 이제 측면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통수가 두꺼워지면서 거의 정사각형 비율로 갈 수 있을 만큼 45도 각도 이전과 봤을 때 좀 더 두꺼워졌다라고, 뒤통수 라인이 두꺼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내 시야에 놓고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려주면 얼마든지 편하게 안정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시야로 그림을 봐주시면은 꽤 좋은 습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도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좀 명확하게 하는 편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위치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려 들어가면 되겠죠. 측면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눈 쪽을, 눈의 느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삼각형에 가까울 만큼 눈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쪽 각도를 선호하고 뭐 편하게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이쪽 동일한 캐릭터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들어가 버리면 뭐 어렵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마냥 편한 건 아닌 거고요. 우리가 만화 웹툰 작가 뭐 프로라고 하는 경우에 프로와 아마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어, 그 캐릭터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그림을 매력적으로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각도마다의 어떤 그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표정이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캐릭터다라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죠. 여기서 코 라인 따라서 입술 당기고 측면 굴곡 생각하면서요. 여기 아랫입술 당겨서 들어오면은 턱 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분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외곽 굴곡이 다르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대뼈 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턱에서 한 번 더 탄력적인 선이 만들어지죠. 이 턱선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서 인중, 입술, 입술, 턱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앙축을 따라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 한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마 라인 잡아놓고 두상으로 넘기십시오. 바로 원형으로 돌리면은 머리가 그냥 전구처럼 보여집니다. 턱 뒤로 봐서 목선. 여기서도 뒤통수 라인 생각하면서 목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측면적으로 갖는 상황을 묘사할 수가 있겠죠. 뭐, 요렇게 45도 각도 반측면에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각도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그 눈, 코, 입의 어떤 표현, 각도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표현, 거기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